보통 안면마비는 이제 근육이 마비가 되는 건데 신경에서 먼저 문제가 생겨서 근육에 신경 전달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비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크게 중추성과 말초성으로 이제 원인을 나누게 되고요. 중추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중추신경계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말초성이라는 것은 말초신경계라고 하는 건데요. 중추신경계는 뇌와 척수를 말하고요. 말초신경계 같은 경우는 이제 중추신경계에서 뻗어나온 가지신경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증상적으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추성인 경우는 좀 위험하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가셔서 뭐 CT 같은 검사를 좀 해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증상으로 구분하는 법은 이제 광대뼈를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눈하고 이마에 마비가 있는지 없는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 전체가 마비가 오게 되면 말초신경계의 문제로 마비가 온 거고요. 그 다음에 눈하고 이마는 움직임이 가능하다면 이제 중추성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마비가 오게 되면 이제 더 심각한 거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말초성인 경우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후는 훨씬 좋은 편입니다.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얼굴 전체 마비가 왔느냐 아니면 눈과 이마 쪽에만 마비가 왔느냐 이에 따라서 중추성과 말초성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보통 안면 신경마비를 호소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뭐 얼굴만 마비됐어요라고 하지만 그 이후에는 맛도 느낄 수 없어요. 혹은 그쵸. 뭐 귀 쪽에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맞아요. 다른 증상이 증상들을 좀 심해지죠. 호소를 하시잖아요. 원장님 그렇다면 이 증상, 진행 단계에 따라서 또 다른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하는 건가요? 이제 안면 신경이라고 하는 부분만 마비가 올 것이냐 아니면 다른 신경들도 이제 문제가 오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요. 안면 신경 마비가 오게 되면 처음에 한 1, 2주 정도는 악화되는 기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치료도 그걸 얼마나 막아주느냐, 얼마나 덜 마비가 진행되게 하느냐에 포커스를 맞추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얼굴 근육만 마비가 오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심한 경우가 미각이 이제 혀 감각이 이상하다거나 미각을 소실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침샘의 분비가 이제 저하가 돼서 침이 잘 안 나오는 그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고요. 더 이제 심한 경우는 귀에 이제 청신경이 문제가 돼서 청각이 이렇게 예민해져서 소리가 크게 들린다거나 다른 소리가 들린다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3단계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더 진행되면 이제 눈에 눈물샘이 기능이 떨어지면서 눈물의 분비량이 줄어들어서 눈이 뻑뻑해지고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제 심한 경우가 평양 기능 같은 이제 어지럽거나 균형을 잘 못 잡거나 그런 것들도 함께 동반이 될 수 있는데요. 이게 차례차례 나타난다기보다는 이제 진행되면서 단계별로 더 생길 수 있는 증상들이고요. 뭐 1단계, 2단계에서 멈출 수도 있고 3단계, 4단계까지 갈 수도 있고 한데 그 단계에 따라서 이제 치료되는 그 기간이나 나중에 후유증이 남는 확률 정도가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단계에 따라서 안면 신경마비 증상 이외에 다른 증상들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구안화사라고 불리는 안면 신경마비의 한의학에서는 이 나타나는 원인들 어떻게 보고 있나요? 네, 실제로 안면마비가 오게 되면 한의학에서는 이제 풍사 외부에서 뭔가 원인이 들어왔다. 크게 한 가지. 그 다음에 몸에서 저절로 나타나는 다른 허풍내동이라고 하는 두 번째. 그리고 그다음에 몸의 순환이 장애가 돼서 오는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풍사외습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뭐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걸 감염으로 인해서 생기거나 아니면 이제 찬바람을 너무 오래 쐬거나 찬 데서 주무시면 입 돌아간다는 말처럼 찬 기운을 쐈을 때 이제 혈액순환이 저하되거나 하면서 이제 문제가 돼서 마비가 오는 걸 말하고요. 그다음에 허풍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몸에 스트레스를 온팡 받거나 아니면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뭐 면역력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자체적으로 마비가 올 수 있는 특발성 벨마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혈어조는 이제 기혈의 순환 정체이기 때문에 다른 원인들로 인해서 어떤 여러 가지 원인들로 순환 자체가 떨어지면서 올 수 있는 그런 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 치료가 늦어질 경우에는 어떤 후유증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안면마비가 오고 나서요. 치료를 받다가 3개월 정도가 경과를 하게 되면 거의 이제 그때부터 남아있는 것들은 거의 후유증이 남는다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이제 후유증 같은 경우는 제일 흔한 게 마비가 이제 남아있는 거겠죠. 그래서 입이 돌아간 채로 남아있거나 아니면 움직임이 부족한데 덜 돌아오거나 이런 것들이 가장 흔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안면 근육이 이렇게 떨리는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눈꺼풀이 떨린다거나 입꼬리가 떨린다거나 그런 후유증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심각한 후유증이라고 하면 연합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안면신경이 나오면서 눈 쪽과 아래쪽, 입 쪽으로 퍼지는데요. 거기서 이제 염증이 생긴 부위에서 회복되는 단계가 이제 합선이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입을 움직일 때 눈을 찡긋찡긋 거리게 된다거나 눈을 깜빡깜빡이는데 입꼬리가 실룩실룩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이제 동시에 내 의도와 상관없이 반응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비샘의 합선으로 나타나는 게 악어의 눈물이라고 하는데요. 뭐 음식을 먹거나 침이 분비될 때 눈물도 같이 분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좀 좋지 않은 꽤나 불편감을 느낄 수 있는 후유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장님 이러한 후유증이 나타나지 않고 조금 더 빠르게 나을 수 있도록 환자분들 스스로는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네, 굉장히 자기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은 안면신경 마비가 오게 되면 보통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바이러스든 아니면 스스로 특발성으로 나타나든 마비가 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 관리, 그다음에 피로나 과로를 피하는 컨디션 관리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찬 자극이 오게 되면 아무래도 혈액순환이나 근육의 경직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찬 자극을 피하고 따뜻하게 찜질을 자꾸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눈이 꽉 안 감기는 정도로 이제 마비가 오시게 되면 눈이 계속 떠져 있고 안구에 계속 외부 접촉이 있기 때문에 결막염 같은 이제 합병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대 같은 걸 착용을 하고 생활을 하시거나 주무실 때 눈이 안 감긴다면 뭐 테이프 같은 거 살짝 붙여서 이렇게 눈을 감고 주무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금주는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자꾸 아이오나 뭐 표정 연습 같은 걸 해주셔서 근육을 자꾸 움직이도록 이렇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일종의 재활 운동이라고 생각하시고 자꾸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거울을 보면 안 움직이는 게 보이고 입이 돌아간 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스트레스가 또 유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수가 있어서 거울 보는 걸 좀 피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환부를 마사지 해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부분 눌러서 돌려서 이렇게 마사지 하는 것도 도움은 되지만 그냥 이렇게 돌려서 마구잡이로 마사지를 하게 되면 회복되면서 이제 근육이 좀 처진다거나 이쪽 얼굴이 좀 처지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옆에 그림에 나온 것처럼 얼굴 근육의 모양 결 따라서 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눈썹 위쪽에서는 위쪽으로, 그리고 코 쪽에서는 바깥쪽으로 쓸어주시고 입 주변도 입에서 귀 쪽으로 바깥쪽, 위쪽, 상방으로 향하게 이렇게 쓸어주는 방식으로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이 조금 더 회복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달 정도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하는데 네. 주무시는 게 잠이 드는 게 어려우신가요? 아니면 자꾸 깨시는 건가요? 자꾸 도중에 네,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이제 계속 깨가지고, 네. 네, 이게 잠을 자도 이제 일어났을 때 개운하지가 않고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좀, 네, 불편하고 네. 그렇거든요. 자다 깨다 하신다 그러셨고 네. 누워서 주무시려고 해서 누웠는데 잠이 들 때까지는 얼마나 걸리시나요? 거의 한 3-4시간은 되는 것 같아요. 아, 잠 들 때까지 3-4시간 걸리세요? 네. 핸드폰 안 보고 그래도? 네. 네. 이게 한 달 정도 계속 비슷하세요? 아니면 좀 며칠 못 주무시면 또 하루는 푹 주무시고 그러세요? 거의 한 달 내내 그런 것 같아요. 그 한 달 전쯤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뭐 스트레스를 받거나 뭔가 계기가 있는 것 같으신지. 스트레스는 네, 평소에도 약간 비슷하게 받는 것 같아서. 네네. 네, 근데 그거 외에는 딱히 다른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특별한 계기는 없으신 것 같다는 얘기시죠? 네. 지금 다른 약 드시는 거 뭐 없고요. 네, 약은 따로 안 먹고 그냥 비타민 정도만 챙겨 네. 먹고 있어요.
뭐 수술하시거나 다른 질환 앓고 계신 거 없으시죠? 네, 그런 건 딱히 없어요. 정신건강의학과나 뭐 이런 데 가보셨어요? 아니요, 그럼 아직 아직 안 병원은 가봤어요. 안 가보셨고요. 네. 네, 일단은 입면 시간이라고 하죠. 누워서 내가 자려고 눈을 감고 누웠을 때 잠에 드는 시간까지 1시간 이상이 걸리면 이제 네. 입면장애 불면증을 진단을 내릴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3-4시간이면 꽤 오래 걸리시는 거고 시작된 지도 한 달이 되셨으면 이제 점점 만성화되어 가는 거라서 불면증인지 궁금하시다고 하면 불면증의 시작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초기에 빠르게 병원 가셔서 치료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며칠만 그렇게 잠을 못 주무셨다고 하면 일단은 뭐 수면 유도제 같은 거를 뭐 몇 번 복용을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치료가 좀 된다면은 이제 다행인데 수면 유도제를 오래 드셔서는 좋을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며칠 좀 드셨는데도 그때만 먹었을 때만 잠이 오고 또 안 먹으면 잠이 안 온다고 하면 이제 한의원 치료를 좀 장기적으로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네.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번 시작된 수면 장애가 쉽게 치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몸의 그 긴장 상태, 릴렉스가 되지 않는 그 교감신경 항진 상태를 풀기 위해서는 한 3개월 정도 최소 걸린다고 보고요. 더 빨리 좋아지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뭐 훨씬 더 오래 걸리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일단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잠깐 받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좀 마음을 다잡고 좀 길게 이제 치료하실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